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은 수다 떨듯이 좀 캐주얼하게 가볼까 합니다. 이례적으로 오늘은 두 가지 토픽을 한 에피소드에 담아볼까 해요. 저는 주로 그때그때 겪고 있는 딜레마나 생각들을 짜집어서 한 주마다 에피소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래에 겪고 있는 딜레마 중 상당히 오래 지속된 것 중 하나가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 FOMO 증후군입니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뭔가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FOMO라고 줄여서 말하죠. 한마디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안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알게 모르게 겪어볼 만한 현상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 일단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찼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좀 성숙한 어른의 길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모를 느낀다? 겪었으면 진짜 겪었어야지 라는 생각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겪고 있다는 게. 이제는 뭐 누굴 보면서 뭐 한창 이렇게 활발하게 노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일종의 소외감? 왜 나는 거기에 못 끼지? 그런 거 느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 때문에 포모를 느꼈는지 그 대상과 감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이나 솔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에피소드를 만든 이유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었거든요. 보통 웬만한 감정들은 일시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겪는 게. 한 며칠 지나면 좀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인데 이번 포모는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한 달 남짓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이렇게 내적으로 겪었던 이런저런 내적 갈등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토픽은 이건 제가 꼭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꼭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오늘 에피소드에서 공유를 하려고 해요. 바로 제 인생 첫 번째 콘서트에 다녀온 후기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얘의 리스닝 파티를 다녀왔습니다. 카니 웨스트의 리스닝 파티. 벌처스 리스닝 파티에 다녀왔고요. 뭐 기사를 보신 분들, 특히 뭐 여러분들 중에서 팬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스쳐가듯이 본 기사를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남기고 갔습니다. 선물 같았어요. 정말로. 그냥 재밌었다, 좋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아직까지도 큰 여운을 남겨주고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생생한 현장의 감동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말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마 카니를 좋아하시는 분들, 팬이신 분들 그냥 뭐 노래를 간혹가다 듣는 편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좀 공감대, 접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를. 그래서 한번 열심히 달려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포모를 느낀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이렇죠. 뭐 친구들이 파티에 간다. 친구들이 놀러 간다. 근데 내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끼지 못한다. 혹은 뭐 일에 묶여서 가지 못한다. 그렇게 나만 못 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만 참석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끼죠. 아쉽고요. 얘네들 얼마나 재밌게 놀다 올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길까. 나 빼고 뭐 죄다 다 이성 친구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나만 못 가 왜? 이런 감정들. 또는 친구들이 죄다 휴가랍시고 해외여행을 가요. 인스타를 켰는데 누구는 유럽에 있고 누구는 하와이에 있고 누구는 뭐 바하마에 있고 피드가 난리 난 거죠. 그 와중에 나는 회사에 짱 박혀서 모니터나 들여보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해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겠죠.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럽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번에 올림픽 보러 간 셀럽들, 오프닝 세리머니에 참석한 셀럽들의 기사나 뭐 사진들을 보면서 괜히 이상하게 부럽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경기를 직관하는 것, 아무나 보러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돈도 돈이고
어쨌든 셀럽이란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큰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것 자체가 부러워 보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느낀 대상은 여름 휴가. 저의 커피 에피소드 몇 주 전 제가 커피 루틴 영화 에피소드를 올렸었는데 거기서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여름을 제대로 즐겨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 몇 년간 일만 하며 보냈다고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21년 미국 어학연수 이후로는 여름에 어디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제 자신 자체가 여름 휴가를 안 가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름 휴가는 뭔가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닌 일단 여름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 더운 날씨에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살이 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굳이 남들 다 가는 그런 여름 휴가에 나까지 껴서 갈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름 휴가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안전하게 편하게 쉬는 게 휴가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제 가족들도 그렇고 정적으로 보냅니다. 근데 올 여름, 특히 올 여름은 이상하게 제가 포모를 느꼈어요. 이 여름 휴가 때문에. 며칠 전에 그냥 정말 무의식적으로 인스타를 켰습니다. 근데 켜자마자 피드에 이제 제 다른 친구들, 특히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휴가 사진을 올리는데 그걸 이렇게 한 장, 두 장 보다 보니까 이 소외감이 생각보다 세게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인스타를 달고 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30분 미만이거든요. 저는 그 스크롤링 하는 시간이. 근데 진짜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뜬 게 그런 게시물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때 어학연수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다시 미국에 방문한 그런 사진들, 여행하는 그런 사진을 보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왠지 모를 소외감도 들고 나도 가고 싶은데 그 다음은 또 저의 정말 가까운 유럽인 친구가 이번에 휴가를 3주나 받았다고 해요. 원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가 긴 편인데 이번에는 거의 여름방학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벌써 이제 와 나는 3주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워라밸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저렇게 슬로우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일을 병행하면서 그 자체가 제 처지와 비교도 되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가 3주나 휴가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유럽의 다른 나라로. 거기다 이번엔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것조차 또 부러운 거예요. 나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물론 유럽인이 유럽 국가 여행하는 거 훨씬 수월하겠죠. 우리가 약간 제주도 가는 그런 느낌이 테니까 비용도 아주 막 많이 들진 않을 테고. 그래서 처음에 부럽다, 좋겠다, 잘 다녀와라, 사진 좀 많이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지고대로 가는 곳마다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이것저것 또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자꾸 보다 보니까 염장 지르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보내달라고 했으면서 제가 원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 막상 보니까 포모가 더 짙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제 현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재미없다 못해 일만 하고 있는 게 안쓰럽고 안 돼 보이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신에 대한 연민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오버하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비교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인생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고작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나. 그러니까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려는 노력하기 전에 이 감정이 왜 오는 건지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어서 혼자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확실한 건 제가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느껴본 적이 없냐 되짚어봤더니 제가 항상 그 대상에 속해 있었더라고요. 지난 20대를 돌이켜보면 어디 꼭 굳이 휴가를 안 간다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나가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낄 틈이 없는 거죠. 제가 속해 있었으니까. 어디에든.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매주 나가 논 이유가 물론 그런 시기인 것도 있지만 안 나가 놀면 뭔가 내가 좋은 걸 다 놓치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내가 빠진 그날에 재밌는 일 다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잔잔하게 이렇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체력만 되면 시간만 되면 항상
주말에 빠짐없이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저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뭐 소외감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이 돼서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작년까지 항상 계획이 있었어요. 해외여행 계획. 22년 이탈리아, 작년 이탈리아. 이렇게 항상 다가올 계획,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부러운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포모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죠. 왜냐? 나도 곧 갈 여행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계획한 게 없어요. 어디 뭐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 계획도 없고 제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뭔가 좀 희망이란 게 필요하겠구나. 사람은 항상 계획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좀 버티게 해줄 뭐 직장인이 월급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있다. 그러면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있으면 난 비행기 탈 거니까.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설레게 만드는 그 무언가 하나가 있는 게 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제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잘 못 쉬었어요. 작년 연말에 이탈리아에 다녀와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일을 나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휴가를 길게 쓴 적이 없어요. 연차 정도 내서 하루 짧게는 쉬어봤는데 휴가는 아직 간 적이 없습니다. 일단 뭐 계획이 없으니까 어디 갈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저도 낼 텐데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저는 좀 보류해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일만 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지치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는 좀 쓸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좀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이너한 번아웃이 잔잔하게 이어져 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 일상까지 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내 자신이 노출되다 보니까 포모라는 것도 겹쳐서 온 거죠, 저한테. 그럼 제가 벗어나게 된 계기, 노력, 솔루션 같은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에 맡기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겠지만 시간이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냅두는 거니까 알아서 소멸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더디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도 하루하루 그냥 일상에 집중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가시게 해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면승부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냥 그 포모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일단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받아들인 것부터가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했어요. 저도 속으로. 그래, 나 뽀모 맞아. 내 지금 현 상황, 처지가 비교되는 것도 맞아. 그리고 그냥 한번 맞서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꿨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현재의 삶에 집중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잖아? 그럼 일단 할 일부터 하고 보자. 포모는 포모인 거고 네 할 일을 일단은 하고 보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감정들이 들어도 일단 몸은 내 원래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던 일 계속 하고 내가 이렇게 포모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뭐 팟캐스트 녹음을 해야 되니까 팟캐스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남는 시간에는 들어가서 스크립트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글도 쓰고 일단은 원래 해오던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단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순간만이라도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과. 최대한 늘어지지 않게 축 처지지 않게 내 자신을 이렇게 트랙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핵심이죠. 소셜미디어 끊기. 안 보면 그만인데 단순한 원리인데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향받습니다. 최대한 안 봐야 돼요. 안 보면 애초에 그런 거 느낄 겨를이 없을 텐데 봐서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그런 걸 본 내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람인데 궁금하면 볼 수도 있고 자책하진 않되 너무 내 자신을 소셜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진 않는 게 좋겠죠. 마지막은 다른 취미생활이나 활동, 환기시켜줄 만한 그 무언가를 하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여행 간 사람들을 보면서 포모를 느낀다. 나도 여행 가면 어느 정도 치유되겠죠. 한은 풀겠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은 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좀 나를 환기시켜줄, 프레시하게 해줄 작은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힐링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 활동이 바로 콘서트였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콘서트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예의 리스닝 파티를 포모를 느끼기 전부터 계획을 해두고 있었어요. 이미 예매를 해놨죠. 그래서 솔직히 이걸 치유하려고 간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100% 완강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콘서트를 제 취미 생활이자 문화 생활로 이렇게 한번 흡수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그 가수가 전달해주는 그 생생한 라이브 공연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항상 콘서트는 제 마음속에 담아온 취미생활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실패한 이유가 저는 당연히 이제 콘서트를 가면 내한하는 외국 가수들을 가죠. 근데 이 내한하는 가수들이 워낙 이제 거물급이다 보니까 티켓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본 적이 없으니까 티켓팅하는 뭐 트릭? 팁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시간 맞춰서 대기 타고 있는데 정각을 맞춰서 딱 들어가도 다 매진입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는 해리 스타일스나 샘 스미스 공연 둘 중 하나는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둘 다 처참하게 실패해서 놓쳤죠. 그래서 이렇게 한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콘서트에 대한. 그 와중에 카니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콘서트에 가고자 하는 기준은 이래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가죠. 그건 확실한 거고 제가 어느 정도 노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떼창을 할 수 있죠. 노래도 모르는 가수 콘서트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올 수는 없잖아요. 재밌게 놀다 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제가 아는 가수들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를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있는 그런 가수들의 공연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는 힙합을 즐겨 듣습니다. 팝과 함께 힙합도 저의 주 장르 중 하나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수가 얘였죠. 카니에. 저는 막 골수 팬까지는 아닙니다. 오래된 그런 팬까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뉴비도 아니지만 꾸준히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들어왔고 근 한 1년 새에 더 좋아진 가수였어요. 특히 이 앨범 수록곡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노래가 좋다 못해 그 가사마다 다 깊은 메시지가 있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가 많았기 때문에 심금을 많이 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내한 소식이 들려서 이번엔 내가 무조건 간다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오간 게 바로 이 리스닝 파티라는 점이었어요. 콘서트가 아니라 리스닝 파티다. 음악 감상이다.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돈 낭비다.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또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저의 이탈리아 친구 중 한 명이 경고를 했습니다. 뭐 가지 말란 소리 안 했지만 좀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왜냐 밀란에서 리스닝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실망감을 줬다고 해요. 일단은 당연히 라이브 없었고 딱 1시간 하고 갔다 합니다. 1시간 동안 음원 틀어놓고 원래 하던 그 방식대로 그냥 몸만 좀 흔들다가 한마디로 성의 없이 하고 갔다고 해요. 무슨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가는 건 자유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14년 만에 내한이었고 한국을 자주 오는 사람도 아니고 일종의 루머처럼 은퇴설까지 돌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굳혔죠. 가기로. 그리고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이미 제 기대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제로 보는 것 그리고 그냥 애초에 콘서트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현장 분위기를 즐기고 음악 감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그 음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얘가 나와서 뭐 흙바닥에서 누워서 60분 동안 누워만 있다 간다. 그래도 저는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었어요. 팬이기도 했고. 그리고 화려한 점정은 티켓 값이었습니다. 제일 싼 좌석이 8만 원이었어요. 안 갈 이유가 없죠. 이거는 못해도 본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원 틀어놓고 8만 원 휘젓고 간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로 저는 본전을 뽑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워낙 값이 저렴하니까. 그럼 이제 콘서트 당일로 넘어가 볼게요. 참고로 저는 혼자 갔습니다. 일단 뭐 주변에 카니에 팬도 없고 저는 그냥 혼자 가기로 했어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혼자 가는 거 괜찮냐? 너무 쓸쓸하지 않냐? 외롭지 않냐? 저도 살짝 걱정은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당일날 일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뭐 티켓 교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냥 바로 입장을 해야 되니까 굳이 뭐 그 인파 속에서 내가 외로움을 느낄 틈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연이 8시였는데 제가 거의 7시 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또 가서 티켓 교환하고 성인 인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7시 반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시 가까이 다 돼서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혼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남팬이 많은 가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없을까봐 많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웬걸 여성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커플분들도 많이 오셨고 더 놀라게 했던 거는 패셔너블하게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카니에 티셔츠, 굿즈, 머천다이즈 이런저런 코스프레나 카니 관련 MD를 착용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대로 정말 각을 잡고 왔구나 다들. 이럴 거면 나도 좀 신경 좀 쓸 걸. 나도 연차 혹은 반차 내고 올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게 꾸미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완판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대화역부터 가는 길 내내 다 콘서트 가는 관중들이었고 사람들 정말 많았고 이런저런 구경거리들이 쏠쏠해서 그 자체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했죠. 저는 참고로 제일 싼 좌석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도 2층이었습니다. 1층도 아니고 2층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고양체육관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안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야, 그 야외가 주는 개방감은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올라갔는데 돔 형식의 베뉴다 보니까 위에 당연히 천장 뚫려 있고요. 일단 무대 자체가 360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존 생각하는 그런 콘서트 형식과는 달라요.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웬만한 콘서트들은. 그리고 막 불빛도 RGB 컬러로 화려하고 막 그렇죠. 근데 카니는 항상 그 개념을 탈피한 본인만의 방식으로 스테이지를 계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올라갔을 때 경기장 크기에 압도당했고 사방으로 뻥 뚫려있는 개방감 그리고 또 야외 경기장이다 보니까 앞에 시야를 막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일단 베뉴 자체는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늘이 도왔다 싶을 정도로 날씨까지 좋았어요. 밤이 되니까 선선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참고로 카니가 1시간 늦게 나왔는데 그 기다리는 1시간이 저는 딱히 지루하지 않았어요. 좀 과장을 해서 말하자면 외국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정말 폐쇄적으로 지내왔구나. 맨날 회사 일,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만 있다가 그렇게 넓은 곳에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무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불이 다 꺼지면서 저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게 오프닝이었습니다. 전 그 자체로도 좀 쇼킹했어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랑 타이가 무대에 올라오고 벌처스 1의 첫 번째 곡 스타스가 울려 퍼졌어요. 제가 그 트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서 들으니까 와, 그 전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죽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다들 놀랐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무슨 핵폭탄처럼 터졌는데 그때 아마 모두가 놀라서 거의 도파민이 절정이지 않았을까. 모두가 거의 함성 아닌 괴성을 지르는 정말 강렬한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스닝 파티로 시작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퍼포먼스 하나는 5:30
530 퍼포먼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정말 별 같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 거기다가 이제 음악까지 굉장히 서정적이고 분위기가 있는 곡이다 보니까 가슴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그냥 제가 거기 사이에 껴서 이렇게 같이 동화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 다음은 Everybody.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트랙이라서 떼창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댄서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댄서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댄서 한 수십 명이 하얀색 옷을 입고 뛰쳐나와서 굉장히 독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이제 달리기도 했고요. 정말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카니가 막 트랙을 달리며 뒤에 댄서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얘가 가는 그 방향마다 댄서들이 가서 흔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냥 기존에 제가 생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웅장함도 있었고 시각적인 요소가 정말 상당했어요. 저는 이번 리스닝 파티의 핵심은 무대 연출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라이브도 라이브지만 그냥 정말 흙바닥에서 딱 두 사람이 올라가서 몸을 흔드는데 마치 뭐랄까 화성에 있는 느낌? 황량한 황무지, 사막에 모래바람이 있는 것처럼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오직 두 사람만 이렇게 서서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니까 마치 화성에 둘만 남겨진 것처럼 동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또 외롭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게 이 관중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묘한 감정이 들면서 구도가 정말 독특했어요. 정말 카니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도, 거기다가 카메라 감독까지 정말 열일을 했습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카메라 감독이 계속 밀착하면서 다양한 각도, 다양한 구도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이제 전광판으로 나오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편에. 거기다가 이제 카니의 팬들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트랙이죠. 밤. 노래가 나올 때 노스랑 시카고가 올라와서 막 이렇게 뛰어놀았어요. 딱 그 두 사람만 핀 조명으로 비췄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처스 1, 2 리스닝 파티가 끝나고 들어갔습니다. 얘가 다시. 그렇게 모습을 감추고 나서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끝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것도 정말 킬포였는데 피아노 농락 구간이 있었어요. 대표곡 런어웨이의 그 피아노 인트로 건반 부분. 그 건반 부분을 중간중간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 정말 애간장을 태웠죠. 만약에 거기서 끝날 거였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한 몇 분 기다리던 중에 저 멀리서 카니가 흰색 후드티에 스웨트팬츠로 환복을 하고 모습을 비췄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무대 중앙으로 향하더라고요. 그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더니 한 손으로 딱 무슨 자유의 여신상처럼 마이크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난리 났죠. 저도 그렇고 라이브를 한두 곡 정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이 사실만으로 현장이 정말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나타나면서 All Falls Down이 흘러나오는데 야 거기서 이제 정말 사람들 가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게 지금 말이 되나? 그 다음에 아마 Jesus Walks를 라이브로 속된 말로 갈겼는데 제가 모든 곡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몇몇 좋아하는 곡 중에 이제 Jesus Walks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두로 내뱉는데 그 하나하나 뱉는 그 가사가 너무 쫄깃하게 귀에 박히는 거예요. 음원보다 100배는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길에 앨범을 한번 이렇게 쭉 재탕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닝 파티였기 때문에 벌처스 위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옛날 앨범들 정말 대표곡들만 몇 가지 이렇게 훑었는데 그때 들으면서도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바람은 살짝 있었어요. 기대는 안 했지만. 근데 도입부부터 그걸 아주 시원하게 내뱉는 그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소름이 가시질 않았죠. 그렇게 1집부터 쭉 돌더라고요. 수록곡들 하나하나.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곡들, 또 제가 몰랐던 곡까지 계속 나와서 내가 이거 정말 들어도 되나? 내가 이거 정말 누려도 되나? 제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물론 신나서 이렇게 놀고는 있는데 믿기지 않는 표정들이었어요. 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더니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가서 펜스 잡고 저도 일어났습니다. 라이브 부분부터는. 이 계단 쪽으로 나와서 계속 춤을 추신 분들도 많았고 이 주변 분위기도 달아올랐죠. 이게 찍고 싶은데 계속 찍으면 후회할까봐 최대한 이제 핸드폰은 넣어두고 보는데 너무 아이코닉한 노래, 퍼포먼스가 계속 나와서 몇 개는 계속 찍었습니다. 최대한 줌으로 해서. 그렇게 가다가 대표곡이죠. 런어웨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땐 딱 카니가 마이크를 아예 내려놓더라고요. 모두가 떼창할 수 있도록,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전주가 흘러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죠. 그 환호성이 반주 소리를 먹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가사는 대부분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저도 온 마음을 다해 목이 터져라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런어웨이가 피날레 곡일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대표곡을 이제 피날레로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정말 메들리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또 이번이 워낙 그 찐팬들, 골수 팬들이 많이 모인 자리다 보니까 떼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는 곡들도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습하고 갈 걸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하드한 랩이 포함된 그런 곡들은 따라 부르기 힘들죠. 저희는 영어도 모르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찐팬들은 다 가사를 외우면서 이렇게 내뱉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카니가 내뱉는 그 에너지 자체만으로도 힘인데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에너제틱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 감동 포인트는 중간에 이제 카니가 놀시 하면서 이제 노스를 불렀어요.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노스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데 약간 눈물 버튼을 자극하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가족과 관련된 것. 눈물 버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고 전율, 감동, 소름 뭐 하나 빠짐없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5대 불가사의라고 어쩌다가 그런 결심을 했는지 정말 다시는 안 올 것처럼 하고 갔어요. 뭔가 월드 투어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서 너무 좋았지만 보면서도 내가 이거 정말 누려도 되나. 난 또 여기 제일 싼 좌석 8만 원짜리 앉아있는데 아니 가성비도 이런 가성비가 8만 원이 80만 원이 되고 800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 되고 80억 이상의 가치가 느껴지는 공연이었어요. 참고로 저의 최애 무대는 라이브 중에서 앞서 언급한 Jesus Walks, Jail, Come to Life, I Wonder, 그리고 On Sight. 이 부분은 사람들이 가장 열광한 포인트였을 거예요. 그 전주가 나오면서 카니가 막 팔을 휘두르면서 몸을 움직이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간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이 다 뛰고 방방 뛰고 난리였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트랙은 리아나가 피처링한 곡 All of the Lights. 그때 이제 모두가 플래시를 켜고 제목처럼 제목 그대로 즐겼는데 제가 리아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보통 리아나가 피처링한 곡들은 굉장히 오래돼서 당연히 카니가 근래 라이브를 하는 건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이번 콘서트에서도 나오리란 걸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당연히 모든 게 이제 상상이 안 가는 일의 연속이었지만 특히 그중에 방금 언급한 All of the Lights랑 4, 5 Seconds 제 주변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항상 플리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들어온 노래인데 이게 이제 폴 맥카트니랑 카니랑 리아나랑 셋이 합작으로 낸 곡인데 특히 이 리아나 목소리를 거기서 들으니까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활동을 안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만이라도 그곳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실 분들은 이 부분, 이 무대는 꼭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마지막으로. 좀 오버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값지고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 하는데 살면서 정말 제일 잘했다라고 느끼는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뭐 후회한다, 왜 가냐 아무리 그런 말 들을지라도 내가 좋아해서 가는 건데 내가 듣고 싶어서 가는 건데 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뭐 저의 그 확고한 의지를 밀고 나갔다는 것 자체에
그냥 감사하고, 역시 사람은 기대감이 낮아야 되나 봐요. 기대감이 낮을수록 더 큰 것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높으면 실망감이 크듯이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간 저에게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 보러 가세요. 일생 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한국에 왔을 때 봐야죠. 그리고 또 주변에 팬이 또 있다면 친구나 뭐 연인 중에 같이 가세요.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플분들은 옷을 이렇게 매치해서 많이 입고 오셨더라고요. 마음이 맞다면 그렇게 옷을 매치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도 색다른 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 자체가 저한테는 포모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해주는, 잊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결과가. 저는 그냥 간 건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 배로 돌아올 줄 몰랐고요. 반복되는 일상, 루틴에 정말 지쳐 있었는데 요즘 컴퓨터랑 폰만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동료분과 점심을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회사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하늘 보기 챌린지를 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루에 몇 번, 아니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늘을 보고 살아왔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냥 정말 기계처럼 로봇처럼 살아왔는데, 그런 저에게 삶의 의미, 삶의 희망, 내가 뭐랄까 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 있으면서. 공연도 공연이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런 공간에서 앉아있으니까 정말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내가 너무 여태까지 폐쇄적으로 살아온 거 아닐까. 너무 집에만 있었기도 했고, 그동안 답답한 무언가, 그런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와서 난 정말 행운하다. 난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는데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gut feeling이라고 하죠. 본인의 직감을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선택을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 문제들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본인의 직감을 따르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필 첫 번째 콘서트, 인생의 첫 콘서트를 이걸로 시작하는 바람에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걱정이에요. 앞으로는 만족을 못할까봐. 하지만 확실히 앞으로 콘서트는 저의 취미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혹시 저의 이런 후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고민 중이셨다면, 콘서트에 관심도 많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코어 문화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요. 지금 이틀 됐는데 여운이 계속 남아서 유튜브 영상 돌려보고 또 새로 알게 된 곡들 하나씩 다 찾아보고 계속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효율증이. 이렇게 너무 강한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가 돼서 헤어나오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뭐 현생으로 돌아가야겠지만 그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저의 후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카니의 팬이든 아니든 간에 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콘서트를 취미생활로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쪼록 재미와 공감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별 5개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뵐까 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 모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